이번 영상에서는 상투적 표현과 관습적 인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한 거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목차를 좀 보겠는데요. 이 말 하나하나의 저 밑에서 나는 나의 탄생에 참석한다. 알랭 포스케 자꾸 읽어보세요. 네, 조만간 이것도 지울 겁니다. 자꾸 읽어봐요. 네, 뭔가 느낌이 있죠. 네, 말 하나하나의 저 밑에서 나는 나의 탄생에 참석한다. 시적 표현의 이해,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할 때 빠지기 쉬운 관습적 표현들. 네, 목차 한번 볼게요. 시적 표현과 고정관념, 지난 시간에 했죠. 상투적 표현과 관습적 인식, 외화성 언어와 피상적 인식, 감정의 노출과 감정의 억제, 논리적 언어와 통상적 언어, 추상어와 보편어, 철학적 내용과 철학적 언어, 형식적 리듬. 네, 목차를 자꾸 익혀 놓으세요. 네, 목차가 핵심이니까 자꾸 익혀 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음 복습할게요. 지난 시간에 시적 표현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했죠. 화려한 수사가 많은 시가 좋은 시라는 고정관념. 네, 화려한 수사가 뭐 좀 시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고정관념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표현, 남들이 잘 모르는 표현이 많아야 좋은 시라는 고정관념. 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라 알죠. 만약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뭐라 그래요? 현학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좋은 시, 화려한 수사, 이런 용어들 자꾸 익혀놓으세요. 그리고 고정관념의 극복 방안하고 써놨어요. 첫째, 자신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 네, 자기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죠. 좀 화려한 수사가 많은 게 좋은 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철학적 언어를 많이 써야 좋은 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자기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철학적 수사가 아니라 철학적 내용을 담을 것, 이렇게 표현하죠. 철학적 수사를 많이 쓰면 뭐라 그래요? 현학적이다, 아는 체 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언어는 일상어인데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 어떤 평가를 받아요? 시적 깊이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감각하고 사고할 것, 있는 그대로가 중요하죠. 있는 그대로. 네. 그리고 좋은 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것 하고, 네, 지난 영상에서 학습하였습니다. 네. 상투적 표현과 관습적 인식, 이번 영상에서 할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상투적 표현, 상투적이 뭐죠? 상투적. 네, 원래 상투적이 항상 상자에 씌울 투자 써서 늘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일상적인 것, 늘 그 틀에 박힌 표현을 말하죠. 네, 틀에 박힌 표현. 영어로 클리셰이라는 말이 있어요. 클리셰이. 네, 이런 단어, 실제로 클리셰는 더 이상 영어라기보다는 좀 외래어에 가깝죠, 이미. 그래, 클리셰라고 그래요. 늘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을. 그리고 관습적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클리셰라는 말이 우리말에 그 판목이라는 한자어가 있죠. 그러니까 인쇄를 하려면 그 글씨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그것을 판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판에 박힌이라는 표현이 있죠. 판에 박힌 표현이다 이런 말. 근데 이제 클리셰가 그런 인쇄물의 판목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상투적 표현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관습적 인식. 근데 인식이 뭐예요? 인식. 네. 인식과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면 시를 이해하는 데 많이 편합니다. 의식, 그리고 지각이라고 하는데, 예, 알인자에 알식자를 쓰는데, 우리가 의식하면은, 의식. 좀, 우리 어떤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앞에 뭔가 있을 때 그것을 뭔가 있다라고 의식하는 상태,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앞에 무엇이 있어도 무엇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네, 뭐 앞에가 무엇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이제 의식이죠, 의식. 그런데 그 의식된 것을 네, 구별을 해요. 아, 저게 사과다. 또 사과면은 뭐 사과에 대한 전반적인 그 구별이 있겠죠. 만약에 눈앞에 사과가 있을 때 눈앞에 사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은 의식이라면 그게 사과라는 사실과 또 사과라는 단어와 또 사과가 둥글둥글하고 만질만질하다는 것, 그리고 과일이라는 것, 또 맛이 약간 달콤하다는 것, 이런 것까지 좀 이런 것까지 분류할 수 있으면 그것을 흔히 이제 범주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상태가 인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라고 아는 것, 그것이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시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인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지각은 뭐예요? 지각.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것을 흔히 이제 지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각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단어들을 좀 알아두시면 편하죠. 그래서 관습적 인식 하면은 습관은 개인적이라면 관습은 사회적인 것이죠. 그래서 배운 대로 인식하는 것, 네, 배운 대로 알고 이미 이제 과거에 좋은 시란 어떤 것이다 배웠으면 그 배운 대로만 그 좋은 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관습적 인식이겠죠. 네. 다음 이제 아래 시 들어가기 전에 아래 유형의 시는 어떤 면에서 관습적 인식인가? 좋은 시란 어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운 대로 알고 있는 것. 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관습적 인식인가 라고 보고요. 그리고 관습적 인식을 하고 상투적 표현을 쓰게 되는 원인이 뭔가죠. 왜 관습적 인식을 하고 왜 상투적 표현을 쓰게 되는가,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인가? 시가 뭐예요? 이렇게 시란 뭐다? 사전적 정의가 뭐예요? 시. 네, 밑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시를 볼게요. 도시의 여름, 지은이는 땡땡이래요. 네. 하얀 구름이 둥실둥실 빌딩 숲 사이로 저 멀리 오락가락 쏟아지는 불볕은 대지를 뜨겁게 뜨겁게 남영동의 좁은 공간 창밖을 보니 봉고, 포니, 그랜저, 벤츠, 프라이드, 르망 줄 잇는다 이글거리는 시멘트 위를 파란 하늘이 가없이 끝없이죠. 파란 하늘이 가없이 퍼져 검푸른 바다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넓고 넓은 저곳에 누가 살고 있을까? 그것은 피안으로나마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파도는 밀려와서 바위에 부딪히고 부서져 물거품만 남기고 어이 사라졌는가? 인생도 파도처럼
돌고 돌아 부딪히고 부서져 어디로 사라졌는가. 네, 또 하나 더 볼게요. 종달새에게 셸리, 우리는 앞뒤를 바라보며 지금 없는 것을 그리워하는 법. 진심의 웃음에도 어떤 괴로움은 차있고 가장 감미로운 노래는 가장 슬픈 생각을 전하는 노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잠시만요. 제목, 도시의 여름. 땡땡이. 하얀 구름이 둥실둥실 빌딩 숲 사이로 저 멀리 오락가락 쏟아지는 불볕은 대지를 뜨겁게 남영동의 좁은 공간 창밖을 보니 봉고, 포니, 그랜저, 벤츠, 프라이드, 르망 줄을 잇는다. 이글거리는 시멘트 위를. 파란 하늘이 가없이 퍼져 검푸른 바다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넓고 넓은 저곳에 누가 살고 있을까? 그것은 피안으로나마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파도는 밀려와서 바위에 부딪히고 부서져 물거품만 남기고 어이 사라져 가는가? 인생도 파도처럼 돌고 돌아 부딪히고 부서져 어디로 사라져 가는가? 종달새에게 셸리, 우리는 앞뒤를 바라보며 지금 없는 것을 그리워하는 법. 진심의 웃음에도 어떤 괴로움은 차있고 가장 감미로운 노래는 가장 슬픈 생각을 전하는 노래. 네, 그냥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시로 느껴지죠. 네, 아주 좋은 시로 느껴져요. 일단 시의 시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봐요. 시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이나 인생사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이 사전적 정의에 기초하면 위의 시는 분명히 좋은 시죠. 네, 그런데 이제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주 좋은 시예요. 왜냐하면 어떤 풍경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흥을 어떤 리듬감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또 형식에 따라서, 즉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로 나누고 내용에 따라서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를 한번 볼게요. 이 시를 볼 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관습적 인식에서 기인한 시인가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네, 봐요. 도시의 여름, 하얀 구름이 둥실둥실. 일단 이게 굉장히 운율감 있죠. 반복적이고 또 이렇게 둥실둥실, 또 으태어도 쓰고 있고요. 이렇게. 네. 또 뜨겁게 굉장히 운율적이에요. 좀 라임이 있죠. 리드미컬하다고 그러죠. 이런 느낌이 있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시적이에요. 그런데 하얀 구름이 둥실둥실, 이게 이제 관습적인 식이죠. 구름이 하얗다라고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관습적인 식이라는 거예요. 하얀 구름, 또 둥실둥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죠. 하얀 구름이 둥실둥실, 어디 동시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빌딩 숲 사이로 저 멀리 오락가락,
쏟아지는 불볕은 대지를 뜨겁게 뜨겁게. 이것도 불볕, 네, 불볕이 대지를 뜨겁게 뜨겁게. 아주 그냥 빤한 말이죠. 이렇게 워낙 그 어디 다른 어떤 유명한 시에서 본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관습적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영동의 좁은 공간 창밖을 보니 봉고, 포니, 그랜저, 벤츠, 프라이드, 르망 줄을 잇는다. 이글거리는 시멘트 위에. 뭐 아스팔트가 이글거린다는 표현 어디서 많이 봤죠. 네. 그래, 그러한 면에서 관습적 인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뭐 이 줄같이 뭐 반복법을 사용한 또 열거법이라고 하죠. 반복이 아니고 열거법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반복법을 또 사용한다든가 이런 면에서도 리듬감이 있고, 그래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이 시는 대단히 시답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이 있어요? 관습적 인식을 하고 또 상투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하얀이라고 하잖아요. 하얀. 원래는 원래는 하얀이 맞잖아요. 하얀. 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얀 이건 누군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흉내내고 있어요. 네, 이미 어떤 유명한 시인이 쓴 말을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기시감이 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름이 하얗다는 건 너무 빤한 관습적인 시기죠. 네. 또 이렇게 뭐 뜨겁게 뜨겁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꼭 동요에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글거리는 시멘트 위,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위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시인의 시를 좀 모방한 느낌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파란 하늘이 가없이 퍼져 검푸른 바다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라고 했어요. 파란 하늘, 그렇죠. 이것도 파란인데, 제가 뭐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 그 하얗다잖아요. 이렇게 하얗다. 제가 한글 맞춤법에서 많이 했던 건데, 하얗다. 이거잖아요. 하얗다. 근데 과거를 어떻게 써요? 하얗다. 과거. 하얗다의 과거가 어떤 것일까요? 네. 얏까지가 어간이잖아요. 그럼 과거를 나타내는 게 엇이죠. 엇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야일 때는 이것이 하였다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예. 하였다. 모음 앞에서 히읗이 사라지고 하였다 이렇게 쓰는 게 과거예요. 물론 또 하였었 그리고 근데 뿌옇다가 있죠. 또 뿌옇다. 네, 뿌옇다. 이거의 과거는 뭘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하얗다는 이게 야니까 야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뿌옇다의 과거는 똑같은 원리를 쓰는데 네, 뿌였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일 때는 이렇게. 네. 원래 마찬가지로 엇단데 네, 그것이 줄어서 이것도 써드릴까요? 엇하죠. 예, 엇한데 이렇게 모음 앞에서 히읗이 사라지고 이것이 줄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 구별해 주세요. 네. 다음 넘어갑니다. 파란 하늘이
가없이 퍼져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파란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해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어디서 명작을 읽고 나서 네, 흉내낸 것이죠. 이렇게 모방. 네, 그래서 관습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파란 하늘이 가없이 퍼져 검푸른 바다처럼. 이것도 바다가 검푸르다는 것도 아주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이런 게 이제 관습적 인식이에요. 왜 바다, 쪽빛 바다 뭐 이런다든가, 푸른 바다 이런다든가, 검푸른 바다 이런다든가, 이런 게 이제 어디서 배운 듯한 시이고 또 어느 명작에서 봤다든가 아니면 책에서 봤다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배운 그런 인식, 그래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관습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관습적 인식이라고 하죠. 또 마음이 시원하다, 다 관습적 인식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넓고 넓은 저곳에 누가 살고 있을까? 무슨 동요에서 많이 본 것 같죠. 동요 또는 동시에서. 네. 그래서 어디선가 배운 듯한 느낌. 네. 그런 표현을 뭐라 그래요? 기시감이 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피안으로나마 피안, 차안과 피안이 있죠. 차안, 이승의 세계를 차안이라고 그래요. 차안, 네, 저승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하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넓고 넓은 저 먼 곳에 죽음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관습적인 식이죠. 바로 여기 가까운 곳에 이승의 세계를 보고, 이승의 세계로 보고, 저 먼 곳을 저승의 세계로 보는 것. 네, 이런 것도 관습적인 식이죠. 죽음과 삶이 함께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뭐 또 새로운 인식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이미 관습적 인식이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 다음에 파도는 밀려와서 바위에 부딪히고 부서져 물거품만 남기고 어이 사라져 가는가. 표현은 그냥 읽으면 참 어디 명작 같죠. 이렇게 아주 유명한 시인이 쓴 어떤 명작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 어디선가 본 듯하고 또 어디 책에서 읽은 듯하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파도는 다시 한번요. 그렇죠. 파도는 밀려와서 바위에 부딪히고 파도가 밀려온다. 네, 이런 거 아주 흔한 표현이죠. 그리고 또 바위에 부딪히고 부서진다. 네, 어디 노래에서도 많이 봤죠. 그죠. 파도가 하면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예, 부딪히고 부서져. 이런 노래에서도 아주 많이 쓰이고, 바로 그렇게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배워서, 뭐, 파도는 어떠하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부딪히고 부서지고 밀려오고, 이런 사회 속에서 배운 대로 인식하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을 관습적 인식. 그런 관습적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써요? 시를 이렇게 상투적으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빤한 표현을 쓰는 것을 상투적 표현이라고 하죠. 뭐 파도가 밀려온다. 이거 빤한 표현이죠. 이런 게 상투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바위에 부딪히고 부서진다. 이것도 상투적 표현이죠. 네. 파도는 꼭 밀려와야 되는 건가? 또 파도가 꼭 바위에 부딪히는가? 네. 그런 거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초현실주의 화가 중에 그 달리라는 화가가 있죠. 달리. 네. 그 달리의 그림을 보면 이런 관습적 인식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계가 뭐 녹아서 탁자에서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 또 뭐 갑자기 그러죠. 뭐 샤갈 그림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파괴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인생도 파도처럼 이런 표현. 네,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뭐 내가 좀 삶의 파도가 많아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내 인생에 파도가 많다고. 이게 이런 게 다 관습적 인식이고, 관습적 인식을 관습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저기 상투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판에 박힌 표현, 그런 상투적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돌고 돌아 부딪히고 부서져. 인생이 돌고 돈다. 이런 것도 완전히 그 관습적인 식이죠. 돌고 돈다. 네, 돌고 돌아 부딪히고 부서져 어디로 사라져 가는가. 좀 어디로 사라져 가는가 이런 표현.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뭐 이런 표현 많죠. 이런 것들이 다 관습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면은 굉장히 명작처럼 보이지만 다 어디선가 흉내내고 모방하고, 네, 빤한 상투적 표현들로 가득 차 있죠. 네, 이 셸리라는 시인은 영국의 시인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마 베이컨인가 좀 관계가 있을 거예요. 베이컨 딸인가 하고 결혼했던가 연애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 셸리의 삶은 굉장합니다. 아무튼 영국의 초기 일기 낭만주의 시인 하면은 바이런, 셸리, 키츠 이렇게 할 것 같고, 2기 낭만주의가 아마도 워즈워드 또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이런 사람들 아마 2기 낭만주의였던 것 같아요. 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셸리의 시 중에 그냥 소개하려고 적어놨어요. 우리는 앞뒤를 바라보며 지금 없는 것을 그리워하는 법이라고요. 우리는 앞뒤를 바라보며 지금 없는 것을 그리워하는 법. 진심의 웃음에도 어떤 괴로움은 차 있고, 네, 웃음에도 괴로움이 차 있대요. 뭔가 우리는 웃지만 그 웃음 속에도 항상 괴로움은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감미로운 노래는, 이 말 참 좋죠. 이렇게 가장 감미로운 노래는 가장 슬픈 생각을 전하는 노래. 망고의 진리죠. 가장 감미롭게 들리는 노래는 가장 슬픈 생각이 실려 있어요. 네, 노래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걸 소개했냐면, 잘 보시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아주 비슷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도는 밀려와서 바위에 부딪히고 부서져 물거품만 남기고 어이 사라져 가는가. 인생도 파도처럼 돌고 돌아 부딪히고 부서져 어디로 사라져 가는가 라고 하는 것과, 네,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봐요. 이제 아까 앞에서 문제죠. 아래 유형의 시는 어떤 면에서 관습적 인식에서 기인한 것인가? 네, 어떤 면에서요? 뭐 동요 같기도 하고 유명한 시인들의 명작 시를 모방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따른 시를 좋은 시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네, 아까 설명했죠. 또 관습적 인식을 하고 상투적 표현이라고요. 상투적 표현을 쓰게 되는 원인이 뭔가? 네, 원인이 뭐예요? 언젠가 읽어본 시, 또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시, 또 평소에 좋아하는 시. 영어에서 우리는 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상투적인 하면은 영어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avorite 이라고 영어에서,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가장 흔히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것도 상투적이다라고 영어에서는 인식하는 듯해요. 이렇게 흔히 이제 상투적이다 하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클리셰라고 하든가, 또 고정관념이라고 해서 스테레오타입이라고도 하는데, 스테레오타입,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 가장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시를 흉내내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상투적인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이게. 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시를 좋은 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요. 언젠가 읽어본 시 또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시 또는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시 등을 좋은 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관습적인 인식을 하게 되고 따라서 남 하는 대로 따라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고 그와 같은 것을 흉내내기 때문에 흉내내고 모방하기 때문에 상투적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전적 정의에 따라서 네, 사전적 정의를 따른 시. 네, 아까 사전적 정의가 뭐였어요? 네, 여기 자연이나 인생사, 자연이나 인생사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고 네, 일어나는 감정을 감흥이라고 하죠. 감흥, 네,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즉 리듬이죠, 리듬.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 네, 이런 글이 좋은 시다라고, 이런 좋은 시다라는 인식 때문에 바로 관습적 인식을 하게 되고, 관습적 인식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돼요? 상투적 표현을 쓰게 되죠. 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론. 이 말을 한마디를 잘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관습적 인식. 사회 속에서 배운 대로 하는 그 관습적 인식. 대상을 관습적으로 인식하면 상투적 표현을 쓰게 된다. 다시 한번요. 관습적 인식을 하게 되면 상투적 표현을 쓰게 된다라는 것. 네,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투적 표현과 관습적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